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고영정입니다. 최근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교단에 선지 얼마 되지 않은 선생님께서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깝고 슬픈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당국을 대표하여 책임감을 느끼며 고인과 유가족분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은 교육입니다. 교육의 힘은 선생님들의 열정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생님들께서 수업 혁신을 하기 위한 안전한 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무너진 교권 추락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처방하여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계실 현장의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님, 그리고 국민들께서 교육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언론을 통해 밝혀진 한 중학교 교실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기억나시는지요?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가 만연해진 교실 현장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7월 서울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교원단체와 현장 선생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우리 교실이 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인지 보다 심층적으로 그 원인을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황당한 민원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새학기 첫날 아이 출석도 안 시킨 학부모님께서 선생님께 우리 아이 자리 앞쪽으로 맡아 놓으셨나요? 라고 질의합니다. 팔을 다친 학생이 장난을 쳐서 상태가 악화되니 앉아라 라고 지시했더니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항의합니다. 이런 악성 민원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들을 몬스터 페어런츠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영국의 교육부는 교사가 개인 연락처를 학생에게 제공하지 말 것을 권고하며 학생이 숙제나 시험과 관련해 교사에게 연락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항상 학교 연락처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미국 뉴욕시는 교사와 학부모가 SNS 친구를 맺지 말도록 권고할 정도입니다. 학교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아동학대 의심만으로 신고되고 이후에는 즉시 가해자로 낙인 찍혀 직위 해제까지 되는 교원의 안타까운 현실에서 적극적인 생활 지도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48조, 교원지휘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불체포 특권의 취지가 무색한 현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홀로 싸워 끝내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더 이상 이 선생님에게 교단에 다시 서고 싶은 열정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일각에서 교권 붕괴는 학생 인권 조례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교육활동 침해 통계 수치를 근거로 학생 인권 조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수치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올라온 심의 건수만을 산정합니다. 대다수 선생님들은 교육활동 침해가 있더라도 혼자 해결하는 일이 많으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학교 현장에서는 대다수 공감하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난 2022년 7월 한국교총의 설문조사에서 교육활동 침해 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한다는 비율이 2.2%밖에 되지 않고 참고 넘기거나 혼자 해결한다는 비율이 51.7%나 되는 사실이 이를 입증합니다. 둘째, 학생 인권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 권리 조항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조례라기보다는 헌법에 규정된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인 권리장정과 유사해 보입니다. 이러한 포괄적 조항이 강력한 힘이 되어 권리로 포장되고 교권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하는 일이 교실에서 일상화되어 다른 학교, 다른 지역까지로 퍼져나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습니다. 셋째,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의견뿐만 아니라 다수 일반 국민들도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는 답변이 1순위입니다. 한국교총설문조사에서도 학생 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데 84.1%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할 교권과 학생 인권을 교사의 억압 대 학생의 해방이라는 대결 구도를 만들어 이 균형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학생 인권 조례라고 보는 외부 지적도 있습니다.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악성 민원이 교원에게 직접 전달되어 교육활동에 전념해야 하는 교원이 오롯이 혼자 노출되는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학교 내 민원 대응팀을 운영하여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민원 응대 매뉴얼을 보급하며 민원 전화 전담 인력, 업무용 번호 서비스, 통화 녹음 전화기, 통화 연결음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교원을 괴롭힐 목적의 반복적 민원, 부당한 요구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고, 학부모가 교원의 정당한 지도를 존중하며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책무성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하겠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고,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조사 수사 전 교육청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등 수사 개시 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임용권자가 소속 교원의 직위 해제를 남발하지 않고 엄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논의하여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셋째, 학생 인권 조례를 개선하겠습니다. 올해 6월 시행된 초중등 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교원에게 학생 생활지도 권한이 명시적으로 부여되었습니다. 현재 보다 구체적인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년 2학기부터 고시가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고시에 기초하여 시도교육청에서 기존의 학생 인권 조례를 자발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인권 조례를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할 것임을 예고하였습니다. 참고로 보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께서 이미 언론을 통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듯이 8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없는 한낮 폭염 속에서 검은색 옷을 입은 교사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지난 7월 29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된 집회를 통해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들으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교권 확립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선생님들께서
당당하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여 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 3주체 간 서로 존중하고 조화롭게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부도 앞장서서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